네, 그럼 지금부터 대공원 제주성 오픈이노베이션 4차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서 오늘 특별히 자문위원 세 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아기상어 뚜루뚜루 아시죠? 네, 스마트 스터디의 제휴 마케팅 팀장이십니다. 안현진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롯데리아 엔젤리너스와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 GRS의 컨세션 개발팀장님 황지영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심원의 실장님 오셨는데요. 동심원 이남진 실장님은 특히 경의선 숲길, 요즘 연트럴파크라고 핫한 경의선 숲길을 설계를 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노들섬 문화 명소 사업 기봉이 CC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남진 시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에 앞서서 저번 주에 3차 때 한 것 잠깐 리뷰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놀이동산 그 다음에 놀이동산 어떻게 혁신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시설팀 김희루 과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현재 선호도에서 많이 4.9%에서 최근에 2.2%까지 선호도가 많이 매우 낮아졌고 또 최신성이라든지 단순 놀이시설로 방문객의 매력도가 저하됐다는 내용, 그다음에 에버랜드나 다른 경쟁시설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트렌드에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 부모들의 휴식이나 안전한 놀이터 쉼터에 대한 니즈가 있고 또 저희 공원은 다른 실내시설과 달리 자연과 동물원과 연계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니즈 분석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곳,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새로운 동화가 이야기가 생성되는 곳, 이런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저희 현재 놀이동산 부지를 하늘 데크라든지 미로라든지 이런 숲 동화를 테마로 한 테마 정원, 아날로그적인 놀이시설로 탈바꿈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이를 통해서 현재 놀이동산은 동화숲이 되고 동물원은 동화 속 나오는 동물들 그리고 지금 동물공연장은 동화공연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좀 사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 더 큰 효과가 발생하고 현재 동화숲을 입장료를 계산했을 때 약 100억 정도의 매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청계천 생태팀의 이주연 과장은 반대로 현재 시설률이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녹지 중심으로 공간을 재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의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공원 전역을 자연이 만든 놀이동산으로 레이어드 하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의 제이콥 발라스 칠드런 가든, 그다음에 시카고의 멜리니엄 파크, 일본의 타키노스주란 구름공원, 또 캐나다의 리치몬드 공원 이런 것들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원 곳곳의 숲속을 경험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로 재배치를 하고 지금 정문과 구이문에 편중되어 있는 시설들을 공원 전역으로 불균형을 좀 해소하자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셨는데요. 또 공원 좀 핵심적인 내용은 아우터, 그러니까 외곽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 이너파크는 좀 목적성이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채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 번째 시간으로 문화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킥오프 때 스와트 분석한 내용 중에 오늘 내용과 연관된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공원은 아시겠지만 주변이 저밀도 주택가 대학으로 해서 활성화와 발전 가능성이 지역 특화 자원이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래서 저희 공원이 독자적인 컨텐츠를 강화하고 또 주변 지역하고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내용하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의선 숲길공원이라든지 서울숲 주변이 그 핫플레이스 떠오르는 이유가 그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서 창조적 계급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예술가들과 상업시설들이 활성화되면서 더 방문객들이 유입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된다라는 내용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 주변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좀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서울시 21개 공원 중에서 공단이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저희가 수익 구조가 50%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 공원이 지금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래서 수익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기존 수익 시설을 활성화하고 신규 수입원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자체적인 분석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차윤희 운영팀에서 이제 발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발표는 차윤희 과장이 할 거고요. 뒤에 발제는 홍보 마케팅실의 정원영 과장이 할 텐데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되게 진짜 배틀입니다. 그래서 대공원 운영팀은 활성화, 그다음에 그 정원영 과장은 편의시설을 없애자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열띤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차윤희 과장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윤희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문화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안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FM 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번 제안의 주 타겟층을 설정한 후에 여러 가지 유형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공원 문화 F&B를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F&B 시설의 현황입니다. 저희 전체 공원의 지도인데요. 정문과 후문에 각각 매점이 1개소씩 있고 중앙로, 저희 메인 로드 중 하나인 중앙로 중앙 지점에 그 모험나라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편의점 복합 형태인 복합식당이 식물원과 구이문에 각각 1개소씩 있고요. 카페는 끝마루와 팔각당에 각각 입점해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3개 업종 총 38개소가 입점을 해 있는데요. 위탁기간은 대부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점은 3개소, 그다음 복합식당 형태가 2군데, 카페는 이 꿈마루와 팔각당에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팔각당이 조금 이제 좀 특이성이 있는데요. 여기가 전통식 한옥 구조예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2,300제곱미터로 꽤나 큰데 사실 이곳은 지금 1층의 일부 공간만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공실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F&B 시설의 문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색 없는 시설의 외관이 어린이대공원의 성격이나 분위기에 다소 맞지 않고 있고요. 또 실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성수기 시즌 가족 단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입장객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F&B 시설의 위치입니다. 저희 이용시민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 바로 동물원과 식물원 근처인데요. 이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식물원 복합식당이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B 시설이 위치한 입지에 따라서 특정 시설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불친절한 종업원의 응대, 다소 비싼 식음료 요금 및 위생관리 등으로 이용시민의 불만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메뉴가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패스트푸드, 돈가스 및 오므라이스 등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는 건강식이나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브런치 메뉴 등이 부재하므로 이런 이용시민의 미지랄지 식음료 트렌드가 미반영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F&B 시설의 문제점은 공단에 접수된 고객의 소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F&B 시설의 민원 발생은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위생불량, 2위는 높은 가격, 3위는 서비스 불친절, 그리고 음식의 질이나 맛이 떨어진다는 그런 순위였습니다. 이러한 F&B 시설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약사항도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데요. 우선 공원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최대 3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은 원금 손실 우려로 초기 투자 비용을 감축하거나 또 원가 절감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장률이 굉장히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2013년 기준 2018년도에 거의 절반가량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계절별 행사랄지 대관 유무, 미세먼지 여부 등에 따라서 입장률 편차가 굉장히 큰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입장률이 감소하고 있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콘텐츠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근의 대형 놀이공원이랄지 실내 쇼핑몰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겟팅입니다. 2019년 작년 저희 공원 입장객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연령 및 성별로는 20, 30대 여성 비율이 가장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반 형태는 가족, 친지와 그다음에 친구 순이었고요. 방문 목적으로는 산책이랄지 휴식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공원 입장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타겟층으로 삼아야 되는 대상이 바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입장객과 20, 30대 청년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우수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 그 중에서도 복합매장이라는 것에 또 조금 이제 더 집중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복합매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산업을 하나의 샵 안에 배치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매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카카오샵, 여기는 카카오 캐피탈을 활용한 다양한 소품들을 카페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카페 브런치, 여기는 은행과 폴마셋이라는 카페가 함께 이제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코너, 여기는 편집샵과 카페가 함께 구성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백화점 내 남성 의류 매장과 바버샵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대학로 카페거리입니다. 이곳은 이제 갤러리 형태와 카페가 함께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앤틱 가구샵과 카페가 함께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가구류를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 스키라고 해서 그 스키 전문점과 카페가 함께 있는 곳이고요. 다음으로 석촌호수의 카페거리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도화서가라고 해서 드로잉과 북카페가 함께 이제 있는 곳인데요.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하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술용품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는 레고를 본인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미 만들어진 레고 작품 등을 감상을 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이 카페 고고스라는 곳은 피규어가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피규어를 구매를 할 수도 있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강릉 안목해변에 있는 그 카페거리입니다. 강릉하면 가장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수당 순두부인데요. 이 수당 순두부로 만든 젤라또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이곳은 강릉의 특색이 그대로 묻어나는 수공예 디자인 그 기념품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여기는 요즘에 가장 유명한 핫한 곳 중 하나인 피크러스 커피인데요. 강릉의 새로운 명물인 연탄빵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점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입니다. 이곳은 암스테르담 식물원 내에 위치한 카페로 카페 내외부 인테리어에 다양한 식물을 활용을 해서 식물원의 특색을 살려낸 곳입니다. 생민트티를 비롯한 자연 친화적인 메뉴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곳은 암스테르담 중심가의 오래된 교회를 개조를 해서 식물원 카페 형태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 런던에 위치한 곳인데 3D 프린팅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색 카페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어떤 것을 제안하면 좋을지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넛지 효과라고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많이 알려졌던 용어인데요. 넛지란 것은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저희도 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꼭 이걸 하자 대놓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즉 공원이 가지고 있는 F&B 시설, 그리고 공원만의 자연, 그리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문화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이문 복합식당을 피크닉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저희 작년도 공원 입장객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공원을 이제 찾는 방문 목적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이 바로 산책과 휴식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호 장소는 잔디밭, 나무 그늘 등 녹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 구이문 앞에는 넓은 잔디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바로 이 환경적인 이점을 활용을 해서 피크닉 카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카페에서 피크닉 메뉴를 판매를 하고요. 또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그 라탄 바구니랄지 돗자리를 대여를 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분들이 자연스럽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험나라 매점을 어린이 플레이 카페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서울 시내 공원을 찾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희 서울 어린이대공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타 공원과 비교했을 시 자녀의 자연학습을 위해 찾는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즉, 이 자녀들의 자연환경 등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잠재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모험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뒤쪽에 놀이터가 있어요. 이 놀이터를 활용한 어린이 플레이 카페를 운영을 함으로써 아이들은 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부모님들은 그동안 카페에서 식사라든지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식물원 복합식당을 레고 카페를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저희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현재 미션이 어린이의 꿈을 키우고 어른도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입니다. 작년도 입장객들도 역시 그 설문조사 결과 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1위로 어린이 중심 특성화 공원을 뽑았습니다. 이 식물원 카페테리아가 위치해 있는 식물원과 동물원은 어린이 동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키덜트족이나 어린이를 동반한 그런 가족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이런 레고 카페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공원 행사 시 캐릭터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도 가능하고 또 레고를 판매함으로써 이런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정문 매점을 드로잉 카페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드로잉 취미가 있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SNS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 친구 커플 단위 방문객, 어린이 동반 가족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드로잉 카페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정문에 공원의 많은 문들 중에서 정문으로 입장하는 분들이 한 40% 정도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또 바로 역에서도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 정문 카페에 드로잉 카페를 운영을 함으로써 공원 행사 시 캐릭터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연계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린 그림으로 티셔츠를 제작하는 등 홍보나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팔각당을 전통문화 카페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서울 시내 한옥 스타벅스 매장들이 있는데요. 소공동 조선호텔 앞에도 있고 또 광화문 이마빌딩 내에도 이러한 한옥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또 지방에도 문경세제, 경주 대릉원에 이러한 형태의 스타벅스가 있고요. 요즘 핫플레이스의 척도가 바로 인스타그램에 이제 유행을 하는지 그 여부입니다. 한옥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을 해서 인증샷을 올린 이러한 인스타그래머들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원 내에 있는 팔각당도 역시 이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전통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팔각당은 3층 규모이기 때문에 최상층에 올라가면 아차산이나 동물원, 시티뷰 등을 다양하게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3층은 아이들 놀이공간이나 휴식 공간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육아와 휴식을 동시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 직원들이 이제 팔각당에 스타벅스가 입점했다는 걸 가정하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들입니다. 저희 대공원의 팔각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연못 수변 카페입니다. 저희 환경연못은 정문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공원만의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실외 카페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 보이기 시작한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자판기가 여기저기 보이는데 이걸 설치를 하고 또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를 하고 테라스에 충분한 공간을 구성을 하면은 훌륭한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릉의 카페거리 역시 처음에는 저쪽에 보이는
자판기 몇 대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공원만의 이런 자연 환경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대공원의 문화 F&B 시설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젤리스를 운영하는 롯데를 모셔놓고 스타벅스를 다음은 이제 정원영 과장이 그 공원의 편의시설을 없애자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홍보마케팅실의 정원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대공원 문화 편의시설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발표는 홍보마케팅실 마케팅팀의 직원이 아니라 예전에 어린이대공원에 근무했던 직원의 1인으로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요 지금 첫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은 사실 오늘 발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뻐서 집어넣은 건데, 이 지금 여기 혹시 어딘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조경 팀장님. 싱가포르 창이 제일 좋아하는 아,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은 나무들이 보이고 지금 인공으로 만든 폭포가 보이는데, 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식물원이라고 처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공항입니다. 공항이라고 하는 근데 기본적인 틀을 이제 깨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공항이라고 하면 외부로 나가는 뭐 출장객이라던가 혹은 뭐 싱가포르로 놀러 오는 그런 외국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그런 공항 이용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공항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방문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시설들을 꾸몄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이게 저희 발표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예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틀을 깬 아이디어처럼 사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짝 뒷밥을 깔아봤습니다. 처음에 이런 공원 문화 편의시설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 그러면 공원에는 어떠한 편의시설들이 있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앞서 차윤희 과장님도 발표하셨지만 구이문 복합식당, 식물원, 카페테리아, 매점 등 커피점 등 약 20개 정도의 문화 편의시설들이 현재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편의시설들이 20개의 문화 편의시설들을 공원 제조성과 발맞춰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지금 공원이 겪고 있는 뭐 입장객 간서라든가 뭐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에 편의시설들이 필요한가? 굳이 공원에 매점이랑 카페가 있을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굳이 공원에 있지 않아도 인근 공원 주변에 다양한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공원을 방문하는 이용 시민들이 공원에 있는 한정된 뭐 20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한정된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카페나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도리어 그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혹은 공원을 관리하는 우리 공단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하에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쓸데없기만 한 생각일까? 그리고 만약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공원에 실현이 된다면 이게 과연 공원에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런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된 사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시던 분이죠. 제가 앞에도 계시고 처음에 오늘 발표를 이끌어주신 분인데, 이 연구의 처음에 손성희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제 뇌리에 굉장히 박혔는데, 시설은 설치하는 순간부터 낡아지지만 만든 순간부터 좋아진다. 물론 팀장님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공원의 시설들을 분석을 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공원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들만 남기고 남은 시설들은 모두 좀 없애고 자연으로 바꾸거나 혹은 공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위하여 양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 내 편의시설들을 없애고 주변의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변에 이런
다양한 매점과 다양한 카페와 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현재 공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 주변에 상권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공원이 주변에 그러한 시설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첫날 김영민 교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공원이 도시를 개선에 촉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공원 재조성 때 적절한 형태로 적절한 방법으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네, 공원 주변에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카페, 다양한 식당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다양한 카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들어오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원 관련된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신데요. 하나같이 훌륭하고 하나같이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설들을 들여오려면 우선 그릇을 비워야 이런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좀 민간이 잘하는 거는 민간에게 넘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미국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의 비마이 게스트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에 들어가려면 2,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이 식당 예약을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요즘 위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그 미녀와 야수의 지금 화면인데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콘텐츠, 그런 콘텐츠들을 디테일 하나하나를 살려서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자금력, 이 두 가지가 조합을 이루어서 이런 흥행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원에 이런 것들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앞뒤로도 뭐 감사니, 뭐 심사니, 보고니, 검토회니 다양한 절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뤄나가는 와중에 바쁘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트렌드는 또다시 바뀔 거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기획안은 또다시 트렌드에 뒤떨어진 트렌드가 될 것이고 우리가 훌륭한 트렌드에 맞는 기획안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는 손이 4개인 동상이 이 끝에쯤에는 손이 8개인 동상 혹은 뭐 팔이 12개인 동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듣고 왔을 때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건 민간으로 좀 넘기자 라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공원에 쓸데없는 것들을 비우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문화 편의시설들을 꿈꿔보면 어떨까? 그러한 공원의 재조성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쓸데없기만 한 생각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은 정책적 측면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원과 주변의 카페들과 식당들과 연계하는 것은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변의 카페와 식당을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 연계성이 굉장히 훌륭해야 하고 그 기저에는 지금과 같은 공원의 울타리 형태가 아니라 공원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작년에 그 공단 미래발전 방안 보고 후 시장님께서 공원에 요청하셨던 사항은 공원의 외곽 펜스를 모두 철거하라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술적 측면입니다. 이건 아우리에서 발간한 연구서인데요. 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라는 부분인데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공원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재생, 일자리 창출, 신사업 창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등 공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다양한 카페들이나 식당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근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학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수동 하면 사실은 공장지대였고 굉장히 낙후된 공간이었는데 서울숲이 들어서면서 지금 뉴트로, 뭐 다양한 카페들, 다양한 힙한 식당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참석을 해주셨지만 지금 연트라파크도 하나의 그런 사례였는데요. 원래 기찻길에 불과했던 곳이 근처에 뭐 고깃집 있고 그런 공간이 지금은 굉장히 힙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로서 방문하는 연트라파크로 변모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차윤희 과장도 말씀하셨던 석촌호수 주변의 카페 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식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원에 이런 게 들어설 경우에 공원이 얻게 되는 건 뭐고 잃어버리게 되는 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공원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간 위탁료, 저희 종합현황에 나와 있는 기준인데 연간 위탁료에서 매점 및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억 정도입니다. 물론 14억이 크다면 큰 돈이긴 하지만 뭐 공원의 전체 예산이나 지출이나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과연 큰 돈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공원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서울시라고 하는 좀 더 큰 환경에서 놓고 봤을 때 공원의 근처에 광지 인구가 발전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한다면 글쎄요 14억보다는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면 도리어 서울시에서는 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뭐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하나 공원의 매점이나 식당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들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서울대공원, 센트럴파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입니다. 북서울구에서 서울숲과 비교를 해봤는데 각각 매점이 10개, 9개, 4개, 3개 이에 반해 우리 공원은 20개입니다. 그럼 단순히 숫자로뿐만 아니라 단위 면적당 매점 수를 비교했을 때는 더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서울대공원은 1개, 센트럴파크는 2.5개, 북서울구매숲은 6개 정도인데 공원은 약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서울대공원, 센트럴파크, 북서울구매숲, 서울숲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말 많은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그런 공원인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다들 미국에 가서 센트럴파크 안 가는 사람 있나요? 공원에 와서 서울숲도 안 가보는 사람들 많은가요? 다들 공원을 이용하는 만족도가 높은 또 이런 시설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굳이 공원에 매점 식당 뭐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효용성 측면인데 그럼 공원에 식당과 매점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들이 정말 공원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효용성이 있는가?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거는 서울 어린이대공원 서비스 디자인 연구 2016년도에 진행했던 연구 자료인데 어린이대공원 F&B 서비스를 이슈를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자 선정, 뭐 서비스 정신 부족, 뭐 다양한 뭐 한계들을 통해서 가격 폭리, 서비스 질 저하, 사용자 편의성 저하. 도리어 이런 편의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쾌감만 가지고 떠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요새 아이가 있어서 공원에 손님으로서 종종 방문을 하는데 공원에 있는 F&B 시설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희가 단지 저희만 그럴까? 뭐 저희 와이프도 포함해서 저희 와이프 친구들, 제 주변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공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의시설들에 있는 매점들이나 식당들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비싸다, 맛이 없다, 그냥 배고프니 어쩔 수 없이 간다 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공원에 있는 유의시설들을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공원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식당과 매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무엇보다 이런 편의시설들은 사실 항상 소송이 휩싸입니다. 돈이 걸린 문제라 이런 소송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에는 위탁시설 관리를 위한 두 분들이 존재하고 계신데 우리 여기 앞에 발표하셨던 차윤희 과장님을 포함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공원의 입점업체는 과장님, 차장님급들 훌륭하신 분들이 항상 남아서 공원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사처럼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실 공단의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정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일하신다면 우리 공단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서울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한테도 좋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까 팀장님께서도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연철파크니 성수동이니 그런 석촌호수니 주변과 다양한 상생을 일으키면서 지역의 관광자원화되고 주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문제가 단순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관광지화 되어서 거기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공원 입장에서도 공원을 방문하러 온 분들이 카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카페와 식당을 이용하러 온 분들이 밥 먹고 공원 한번 산책 한번 하지 뭐 이런 그래서 공원의 입장객 수들이 증가하고 현재 공원이 닥치고 있는 입장객 수 감소에 대해서도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5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히 쓸데없는 생각만도 아니고 공원에 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원에 한번 해봄직한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원의 문화 편의시설들이 필요한가? 이런 매점들을 없애면 좋지 않을까? 라는 쓸데없는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공원의 제조성과 관련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고려해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전에 발표하셨던 다양한 분들의 생각 위에 좀 더 씌워봤는데요. 이건 아까 팀장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던 공원의 다양한 안 중에 아우터파크는 이제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개방을 하고 이너파크는 공원을 위한 핵심 시설들을 모으는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이너파크의 경우에는 지금 공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좀 더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서 동물원 공간을 좀 확대하고 아우터파크는 이런 광장처럼 지금 유럽에 가보면 다양한 광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광장 주변으로 다양한 레스토랑들, 카페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매점들이 생겨나고 경제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광장처럼 이런 공원의 주변 외곽 부분을 조성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좀 마무리 짓기 전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 몇 가지 생각들이 더 있는데 그것들이 아쉬우니까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인데 다들 잘 아시는 서울시가 성공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의 포인트는 이 푸드트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푸드트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시기에 맞는, 현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트럭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변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은 특성상 뭐 아까 차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절별, 요일별 부침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한번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면 장기간 유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트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광장 부분에 이러한 지금 푸드트럭 입점해 있는 그런 형태 말고 하나의 행사 형태로 이러한 푸드트럭 행사를 통해서 성수기 시즌에 맞춰 진행을 한다면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인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런 푸드트럭 행사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또다시 처음에 나왔던 디즈니 월드인데요. 그 4개의 테마파크가 디즈니 월드 내에 존재합니다. 이거는 애니멀 킹덤이라고 해서 동물과 자연을 주제로 한 파크인데 이거는 지금 디즈니 월드 내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라찌엔 빌라라는 곳인데 이곳의 특징은 그 애니멀 킹덤에 붙어 있어서 이 지금 이런 방에서 밖을 내다보면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면 와서 기린이 와서 혀를 집어넣밀고 있는 혹은 뭐 이런 타조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공항 혹시나 놀이동산 지난주에 발표하셨는데 뭐 그 자리가 비게 된다면 호텔도 한번 집어넣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마쳐보겠습니다. 제 오늘 쓸데없는 생각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일단 그 서로의 발표에 대해서 그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윤희 과장부터 정원영 차장님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공원 내에 있는 F&B 시설들이 문제점이 없지 않은 게 아니라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데 가짓수를 조금 줄여서 더 이렇게 특성화해서 운영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없애는 건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어서 얘기하면 되나요? 사실 이제 발표 전체가 차윤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사례들과 다양한 콘텐츠에 완전 반하는 내용들이라 굳이 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연계라고 하는 건 저도 상징성 때문에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집어넣은 숫자고 뭐 한두 개 정도는 사실 공원에 요새 방문하는 이유가 카페, 뭐 조망, 뭐 조경 이런 것들 많이 방문을 하시니까 차윤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지금 스타벅스 팔각당을 활용한 스타벅스 같은 것도 좀 한두 개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그 차윤희 과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까 전에도 정원영 과장도 언급을 했지만 현재 그 공물법상의 최고가 입찰이라는 제도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게는 좀 장벽이 있거든요. 대공 운영팀장님 어떻게 그런 제도를 보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장님
원장님 뭐 언뜻 저희 담배 피면서 제가 이거 뭐 월드컵 경기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상가에서 공유재산을 꽤 많이 다뤄봤는데 옛날에는 공유재산에 이제 내 시민 입장에서 공유재산에 입점을 하면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되고 뭐 사용기간도 보장이 되고 뭐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가 민간하고 똑같이 부과가 되면서 그만큼 이제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 최고가 낙찰제를 입찰제를 하니까 시가 그대로 다 쓰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회로 분납 가능한데 분납하면 또 이자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은 월세를 받잖아요. 거기다가 희한하게 계약 보증금이라는 걸 또 10%를 어디는 또 30%씩 받고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개선을 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기간 보장은 10년이 돼 있거든요. 10년 보장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5년, 최대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입찰에 의한 경우는 플러스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근데 요거를 해석할 때 저는 5 플러스 5를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해줘야 된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꽤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사항을 종합한다면 공유재산이라는 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공유재산에 입점한다라는 자체가 전혀 매력이 없는 거죠. 허가 조건도 엄청 또 까다롭게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뭐 잘못하면 뭐 상해수요가 취소하고 뭐 이런,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소송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해서 최근에 공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조례가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청년이라 그러면 만 39세, 우리 나이로 뭐 40이나 41살까지가 청년이거든요. 청년들이 입점할 때는 반값에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가령 그 리턴맘들 있지 않습니까? 리턴맘들로 구성된 것도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런 사회적 기업에는 또 마찬가지로 반값으로 하면서 수익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줬는데, 근데 그렇게 근거가 마련이 돼도 겁이 나서 못해요. 잘못해가지고 감사받을까봐. 제가 동대문 있을 때 그 청년 스타트업이라고 도매 점포를 28개를 반값에 임대를 줬죠. 반값에. 그 칭찬 꽤 들었습니다. 수익계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주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계약도 심사를 엄정하게 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심사를 엄정하게 하면 예전 가격만 적용한다 뿐이지 입찰에 준하는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 지금 식음료점을 보면서 계속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진짜 혁신적인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고쳐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뒤에 직원분들 또 많이 오셨는데 그 찬반 투표하는 건 좀 그렇고, 네, 그 각자 좀 나는 정원영 가장 의견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의견들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공산업무 3체 이승현 차장입니다. 일단 저는 그 앞에서 두 분이 발표하신 것들이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뭐 누가 낫다기보다도 두 분의 그 장점들을 좀 잘 그 합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원영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 공원 경계를 좀 개방을 해서 그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이제 그 대공원 활성화시키자, 그 안에는 저쪽으로 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안들을 주셨는데, 한 가지 아마 좀 차관상으로 좀 좋은 사례가 아까 뭐 푸드트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동감을 했고, 그래서 앞서 발표했던 그 차관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공원에 여러 가지 뭐 F&B 시설이 있는데 아마 20개 다를 가지고 하기보다도 좀 역사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좀 특화시켜가지고 활용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없애고 차라리 뭐 좀 여러 가지 뭐 가변적이면서도 그 트렌드에 맞게끔 따라갈 수 있는 뭐 이동식 편의시설들을 이제 곳곳에 설치를 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실내에서 머물기보다는 실외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뭐 피크닉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좀 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생각했던 거는 요새 그 트렌드가 뭐 뉴트로가 좀 트렌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니트로라고 했는데 요새는 또 젊은 친구들이 그 옛날 감성의 요즘 세대의 그런 재미를 덧붙여가지고 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대공원에 반영을 해서 아마 아까 뭐 팔각정 얘기했던 그런 역사성이 좀 뛰어난 곳은 오히려 정말 그 옛날풍으로 좀 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임장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누구 의견? 이정호 차장님. 네. 네, 홍보마케팅실의 이정원입니다. 네, 저는 정원영 과장님이랑 같은 팀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 안을 봤을 때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공원이 만약에 수익시설을 꼭 유치해야 된다라는 이제 고정관념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강박만 없다면 이렇게 공원 내부에 이제 그런 수익시설들을 비우고 그 오히려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아우터파크 쪽에다 이렇게 광장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광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식재된 공간인데 일부 비어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 광장의 사례는 유럽에 있는 광장인데 그 광장은 이제 건물로 둘러싸여서 만들어진 광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공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비어진 공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F&B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공원 주변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일반 주거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국토유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아니면 판매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요. 정 과장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변은순의 뭐. 네. 예, 위원팀장 전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차윤희 과장 발표한 안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려고 했던 방향은 어떻게 보면 뭐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쪽에서 보면 정원영 과장이 얘기했듯이 조금은 좀 다른 방향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수익 시설들이나 뭐 편의점, 매점, 뭐 식당들이 차 있는 곳이 그냥 그대로의 역할로서는 저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약간 문화라는 그런 체험이라는 측면에 약간 더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강박관념처럼 대공원 안에 무슨 시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런 시설들이 현재 존재하는 시설 속에서 그것들을 지금 현재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또는 대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라든지 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두 개가 상반돼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시면 김재영 대리는 열심히 PT를 만드셨는데 예, 저는 운영팀 김재영 대리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저도 운영팀이어서 차윤희 과장님 편을 든 건 아니지만 그 공원에 수요가 없다, 무언가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편익해설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익이 없다라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행사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행사 쪽에서 운영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어떤 거였냐면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스케치북이라고 저희가 분필만 제공을 하고 바닥에 그림 그리는 것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필을 나가는 게 2시를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3시간, 4시간 안 걸려서 전부 완판이 된다든지 이런 어린이 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수요를 그냥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안에서 그 드로잉이 약간 그런 느낌에서의 제안이었다고 한다면 키즈 카페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플레이 카페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나왔었냐면 저희 저번 발제에서도 나왔었는데 저희 키즈런이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하는 거 아니고 사설에서 저희 공원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사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이익들을 저희가 왜 뺏겨야 되는지,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수익시설의 방법들입니다. 충분히 저는 이쪽 어린이대공원에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우리 직원분들 의견 주실 분. 근데 저 뒤에 이숙 차장님이신가요? 오늘 어디를 와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유통시대 운영시장 이수입니다.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한 지 좀 됐는데 저희 교통시대 운영실에서도 뭔가 배치마킹 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 주시장님 또 저를 또 왜 사실 제가 어린이공원에는 되게 오래 근무했어요. 우리 나이가 한 2000년대 초반 한 6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애정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그때는 저가 근무할 때는 한창 피크 때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손님들이 좀 덜 왔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됐다니 좀 안타깝긴 한데 오늘 이제 발표 내용 제가 사실은 앞에 거는 못 받고 좀 늦어가지고 뒤에 거만 조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과거의 근무에 의해서 생각이 또 이제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어린이대공원에 잔디밭이 되게 많았거든요. 잔디밭이 구이문 쪽에 잔디밭 언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대공원 행사가 하면 어린이들이 다른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는 어린이들이 거기 말 그대로 이렇게 놀이터였거든요. 그냥 주는 놀이터였는데 지금 시설들이 너무 이제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앞에 거를 못 보고 뒤에 정은영 씨 그만 살짝 봤는데 참 좋은 의견 같은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지금 보이는 저런 화면처럼 저런 것들이 우리 이제 구조 안에서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조 안에서 가능할까?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그 많은 직원들이 관심 갖고 하는 거 보니까 배울 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번에 저희도 한번 잘 기획해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DDP 패션몰 청년 스타트업 사업을 추진한 정용회 대리가 네. 같이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의견 있으면.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공사 정영현입니다. 차장님께서 저희 DDP 패션몰 활성화 관련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열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셔서 오늘 사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벤치마킹을 좀 하고자 좀 왔고요. 발제자분의 발표 내용은 사실 좀 늦게 들어와서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느낌을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영하는 이 사업장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DDP 패션몰 활성화 분야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직원분들도 다른 의견 주실 분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문가 분들을 세 분을 모셔서 오늘 전문가들을 조금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롯데 GRS 팀장님부터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귀중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과장님 말씀 많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정 과장님 의견에 찬성표를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런 국가시설에 입찰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 그리고 그 회사 중에서 특히 이제 컨설팅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을 입찰 내셔야지만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 대표로서는 이제 차 과장님의 의견에 이제 많이 동조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발표 중에 미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장 큰 놀이터를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겠고요. 일단 놀이터를 만들면 편의시설은 부가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제 선뜻 사먹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시설 이제 개보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대료가 보니까 위탁 수수료가 14억, 연간 14억이 배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임대 수익을 어떻게 유지를 하실 건지, 더 이제 부가적인 임대 수익을 더 창출을 하실 건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청년 창업을 유치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 창업 같은 브랜드를 이제 유치를 하려면 이제 인천공항공사 사례를 들면은 매출 대비 임대 수수료를 7%만 적용을 합니다. 예, 청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익을 좀 강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수익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자생적으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그런 편의시설, 그리고 아까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브런치 이제 라탄 바구니를 이제 대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라탄 바구니뿐만 아니라 라탄 바구니 안에 이제 도시락 패키지까지 이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 주 타깃층인 30대 가족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안현진 팀에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유산슬이랑 콜라보를 했는데
트로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기상어. 다양하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뜻깊은 게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벚꽃 필 무렵에는 정말 사람들 많이들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사랑하는 1인이자 그리고 또 저희가 전문가라고 초대를 주시긴 하셨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현업에 있었던 인사이트들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 분의 찬반 의견을 가르는 자리라기보다는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어떻게 방점을 찍을 것인지에 대한 어젠다로 오늘 이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다 너무 좋은 발표셨고 근데 다만 이게 사업적인 관점에서 볼 건가 아니면 공익적인 관점에서 볼 건가에 대한 내부적인 정책 방향이 좀 1차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거는 윗분들이나 아니면 실전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깊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린이대공원 생각을 하면 도심 속에 한가운데 있어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이런 녹지 공간이라던가 휴식처를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갈증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도심 한가운데 어디서나 느끼지 못한 그런 밸류, 가치적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공원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저는 좀 깊이감 있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희도 여기 롯데 팀장님도 오셨지만 신세계도 그렇고 많은 복합 쇼핑몰들 이런 부분들에 계신 분들도 오프라인 접점에 있으신 분들도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손님들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도대체가 많이 와야지 뭔가 물건을 팔고 장사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놀거리들이 너무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넷플릭스에서 키면 모든 것들이 볼거리가 모바일 내에 다 들어가 있으니 이건 도통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진퇴에 안 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로 많이들 저희 쪽에도 제안들을 주시고 고민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의 접점은 즐길 거리들 컨텐츠로 어떻게 녹일 건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시설을 뭐 되게 삐걱번쩍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기업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민간 업자들을 많이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들의 트렌디한 것들을 어떻게 가속화해서 그거에 맞짱뜰 수 있을 것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컨텐츠적인 접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들을 어떻게 바꿔가면서 재미있게 여기에서 문화나 놀거리를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스타트업이거든요. 스마트 스터디도 아기상어가 메가히트를 쳤던 이유가 컨텐츠로 놀 문화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막 메이저리그에서 응원가로 막 추기도 하고요. 레바논에서 반종문 시위 열렸을 때도 회자가 되고요. 그랬던 거는 누구나 쉽게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율동이라던가 되게 한 번 들으면 훅한 컨텐츠적인 접근이 굉장히 유효했다고 보거든요. 그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랬었고 BTS가 그렇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어린이 대공원에 접목을 시킬 것인지 그냥 크레파스만 주고 분필만 주더라도 아이들은 바닥에서 색칠 공부하고 놀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발전하고 또 재미있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들, 시즈널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서도 할로윈 파티 점점 키우고 있고요. 그냥 할로윈 데이에 이렇게 코스튬 입고 재미있게 놀아보자 라는 어젠다만 던져줘도 소비자들은 되게 득달처럼 또 몰려들어가지고 그걸 또 재미있게 즐긴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창안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돈을 많이 투입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놀거리를 향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랑 가장 재미있게 하는 것들은 가장 큰 놀이터라는 말씀 주셨지만 그게 자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캠핑족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지금 500만 캠핑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저는 이제 멀리 나가긴 힘들지만 가까운 캠핑장 스팟을 골라서 가족들이랑 같이 가곤 하는데 한번 되게 서울숲에서 캠핑을 하는 거예요. 시즈널하게 한정적인 시간에. 근데 어차피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공원이 쉬잖아요. 근데 아까 피크닉도 너무 좋은 컨셉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함께 향유하고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아이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이런 것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원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연을 느끼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잔디밭이나 녹지에 대한 만족감이 48%로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식음료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아이데이션을 해보면 분명 많은 분들이 다시 찾아와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벚꽃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남진 수장님. 네, 오늘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계신 분들이 그냥 공무원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재미없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좀 사실 가서 되게 좋은 거 많이 얘기해야지 하고 왔는데 이미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계부에 대한 얘기인데 아우터팍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공원의 경계부가 올드한 형태로 되어 있는 공원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경계가 굉장히 단단하고 딱 특정된 출구, 입출구로만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경계부가 궁금해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왔다가 아이들을 공원에 넣어놓고 공원 경계부만 따라서 한번 일부러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단절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에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약간 공원 뒤에 좀 묵은 곳, 어두운 곳이 돼서 약간 밤에는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공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골프장이었던 이 공원의 존재 이유, 그것이 이제 일종의 보안시설이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하셨던 저희가 설계했던 서울숲이라든지 연철파크가 최근에 경계부를 다루는 방법을 반영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숲은 그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숲은 처음에는 의도했던 것보다 주변 지역의 활성화가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대공원 주변부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이유는 서울숲이 외부랑 굉장히 크게 단절이 돼 있었어요. 학교로 막혀 있거나 지금 갤러리아 보레가 지어진 그 위치에 계속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었고 큰 길 주변으로도 그랬고요. 그랬던 게 이제 한 4, 5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갤러리아 보레가 입주하면서 그 단지를 통해서 주변 골목들이 공원이랑 다 연결이 됐어요. 공공보행 통로로 연결됐고 그 미세한 골목들을 열어주면서 그 동네에 활로를 터준 거죠. 그러면서 거기 살고 있는 연예인들이 건물을 매입하기도 하고 또 자생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 숲 주변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공원에 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서울숲 안에서도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내부에 있는 편익시설들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졌고 수익성도 굉장히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아예 공원 안에 있는 그런 판매시설들은 편의점 빼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했고, 연남동 같은 경우는 그거를 훨씬 적극적으로 한 케이스예요. 연남동은 완전히 철길이 뚝방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게 동네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주변 가게들이 다 등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이 뚝방을 낮추고 거기에 잔디밭과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이 공원 안에는 단 하나의 건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대원칙으로 삼고 갔어요. 심지어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조차도 여기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과 함께 재생시키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공 화장실이라든지 상업시설의 화장실을 일부러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원으로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공원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굉장히 확장을 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이제 경계부도 뭔가 그 식재나 뭐 다른 펜스로 막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개방을 시키면서 주변 상가들이 한 1년 만에 굉장히 활발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철파크라는 이름도 생겨난 거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은 이유가 가로수길이랑 한강공원을 합쳐놓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경계부 자체를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좀 뭐 이렇게 옹벽으로 돼 있기도 하고 숲으로 돼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큰 단절 요소라기보다 오히려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걸 입체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상생하는 관계에서 거꾸로 주변에 부족한 시설들, 가령 뭐 주차장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뭐 작은 스케일의 놀이공간,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그런 공원 경계부를 입체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동선이 됨과 동시에 가령 그 단차 사이에 뭐 이렇게 선형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일대 도로를 확폭시켜준다든지, 작은 포켓 휴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식의 활용을 통해서 공원과 도시 사이에 중간지대를 만들어주고 열려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생겨나는 그런 트렌디한 것들이 공원 내의 편익시설 수요를 충분히 대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공원의 수익을 주변에 뺏어간다기보다 이 일대 파이 자체를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또 공원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원 내 인어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 측면에서는 너무 개별적인 시설로 접근하기보다, 지금 가보면 뭐 각각 서로 따로 놀고 있는데 그 전체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개발함에 있어서 너무 트렌디한 거를 따라가려고 하기보다 계속 이제 자연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 공원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그런 식음료에 집중을 하기보다 해외 뭐 하이라인이라든지 센트럴파크 같은 것처럼 그 공원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런 공원의 로고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한 굿즈나 기념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돗자리, 이 공원에서만 쓸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돗자리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식의 개발도 필요할 것 같고, 뭐 하이라인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공원만이 갖고 있는 membership을 만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멤버십을 통해서 공원에 내가 어떤 금전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내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공원 행사에 초청을 해준다든지 공원에서 판매하는 것들 일부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계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긴 하는데 방식을 적용하고 공원 안쪽에서는 공원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을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의견 3번 들어봤고요. 저 지금 황지영 팀장님한테 저희들 며칠 전에 그 꿈마루 대공원의 꿈마루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예, 꿈마루에 커피숍이 1층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이 있는데 낙찰이 됐거든요. 예, 낙찰이 됐는데 엔젤리너스가 왜 거기 관심을 안 두셨는지. 개별 저희 이제 브랜드 개발팀은 또 따로 있어서 저는 이제 펑키로 개발하는 컨셉션 개발팀에 있어서 조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뭐 입찰 예정가가 좀 높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수익성을 고려해서 네, 참여를 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팔각당에 관심이 있어요. 저도 하여간 한 말씀 별로 드릴 게 없는데 이강진 실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는 경춘선입니다. 그래서 경춘선 그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벽돌, 브로크 벽돌이 이렇게 양쪽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선로가 있었죠. 기차는 안 다녔고, 그러니까 당연히 동네도 단절되고, 거기는 철길 옆이니까 다 집값은 떨어지고, 수선도 안 하고, 굉장히 어둡고 그런 데였었는데, 그 경계 벽돌이 없어지고 거기에 녹지가 생기고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동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우리 정원영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은 과연 주변부가 이제 경제적으로 같이 발전하는 그런 게 먼저인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게 경의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져나가서 주변부를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저는 오늘 이렇게 아포지트 사이드에 있는 의견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음 우리 차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 편익 시설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보다 더 포커싱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정 과장님은 그것 자체를 아예 그냥 무너뜨리고 발칙한 상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레이어가 좀 틀린 거라서 저는 두 분들의 의견들을 잘 다시 다듬고 흡수할 것 흡수하고 자르는 것 잘라버리면은 좀 더 좋은 길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서로. 위해서. 황수명 아까 답변하셨나요? 팔각당에 관심이 있는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좀 앞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준비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니면 제가 이거를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도 그렇고 하얀 오픈 이노베이션 할 때마다 부서별로 지금 3군데서 하고 있는데 항상 깜짝 놀래고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보다도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항상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제 스스로도 놀래고 요즘에 제가 정말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 자랑하기 바빠요.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우자 하는 소리까지도 들었고 채우는 것도 상당히 내실 있게 채우자는 소리를 들어서 정말 이게 우리가 간부 공식 이 포멀한 라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앉아있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더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분들한테도 상당히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만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계절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봄하고 가을이 없어요. 춥다가 갑자기 여름은 확 더워지거든. 근데 저 공원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음료수 생각이 나면 바깥에까지 나갈 수 있을까? 그 더운 여름날? 아니 추울 때 몸을 좀 따숩게 하려고 바깥에까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일요일날 북한산에 갔거든요. 먹을 거 싸갖고 올라갔어요. 그죠? 북한산에 먹는 거 파는 거 다 없앴잖아요. 지금 거의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치가 다 있는데 이제 만약에 두 번째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안에 들어가신 분이 우리 경계를 다 없애고 이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식음료점을 전부 다 없앴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갖다가 좀 현장을 놓고서 생각을 해봤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만약 없애면 지금 이쪽은 뭐가 있죠? 건국대죠. 그죠? 여기 세종대예요. 요 바깥에 지금 현재 개발 상태는 뭐예요? 전부 다 술집이에요. 그지? 그러면 어린이를 데리고 온 그 학부모가 갈 때가 최소한 저쪽은 아니거든. 그죠? 그러면 이쪽 일대가 대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동선은 다 어디 있어요? 여기랑 저쪽 지하철에서 오기가 쉽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생각은 상당히 신선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항상 볼 때 그래 내 이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걸 갖다 조금 더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동선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길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지? 여기 현장의 여건을 가서 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건국대에서 최근까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쪽 일대가 전부 다 술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없앴을 때는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쪽이 그렇게 개발이 될 거냐. 그리고 저 개발권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구청이잖아요. 그죠? 구청이랑 시청인데 우리 저 생각을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조사를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의 계획들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구단위 생활권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서 저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봐줬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종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주거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주거용이에요. 순전히. 거기에 일부 주거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진짜 최소한의 그 근린생활시설만 허용을 해주는 데가 일종 주거인데 저희가 지금 고도가 이렇게 집을 못 짓게 하니까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현지 국회의원들 전부 다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풀어라. 고밀도 개발하겠다. 고밀도 개발 만약에 한다면 어린이를 위한 시설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제거를 하면은 우리가 북한산에 갈 때처럼 전부 다 싸우고 가서 먹는 것으로 갈지, 아니면 주변에 대안을 갖다 마련할지를 갖다 무슨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조사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도움에서도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하는데, 구청에서 도시계획 팀이 와서 자기네 구로구청 전반에 대한 특히 동부장 일대 도시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우리도 이 지금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도시계획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같이 조금 더 고민해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시야가 좀 더 넓어지고 우리가 혹여라도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에까지 직접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어저께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제가 온 지가 딱 6개월 지났어요. 근데 6개월, 오늘이 이틀 정도 됐는데, 어린이대공원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좀 죄송스러운데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세가토야. 세가토.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지금 비전으로 제시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비전이지? 우리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 앞에 붙는 게 재미없는, 가고 싶지 않은, 이런 게 붙어. 제 머릿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계속 세가토를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뭔가 임팩트 있는 다른 거로 고칠 건지도 요번에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 요 과정에서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냥 가장 크다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크다라는 거로 남한테 뭔가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내용의 컨텐츠에 뭐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그것도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여기가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4번째죠.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약속을 갖다 드리나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광진구에 대한 개발 계획은 제가 도시과를 찾아가서 자료는 다 받아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 주신 말씀, 전문가들 주신 말씀, 또 두 발표를 다 종합을 해서 좀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주변이 활성화되는 시점과 우리 내부가 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거를 좀 시간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좀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다음 주는 제가 저번에 동물원을 한번 했었는데, 좀 더 디벨롭해서 한 번 더 발표하는 시간은 21일 날, 화요일 날 다시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너무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4차 옥신 이노베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